오늘 강의 내용이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또 내 집안에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우리 딸이 의사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거북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오늘 내용은 제가 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만성 질환은 왜 낫지 않을까? 이 질환 앞에 만성이 붙으면은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그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3개월 후에 오십시오. 약 잘 드시고서 3개월 후에 오십시오. 6개월 후에 오십시오. 1년 후에 오십시오 하는 거는 모른다. 그럼 병원에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나한테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다 아시죠? 에디슨.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골격을 다스리는 법, 식이 조절, 그리고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 가르칠 것이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래의 의사 10,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내 수명이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20년? 30년? 50년. 50년?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30이 안 됐어요. 100년 전에는. 네, 30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60이 한갑이 되면 대단한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잔치하고 난리. 요즘 60에 잔치한다 그러면 욕하죠, 다들. 지금 이게 평균 수명이 이렇게 확 꺾여서 올라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2세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커브가 그대로 가면은 100세 시대인데 그게 아니라 이 보면은 2030년도에 특이점이라는 게 와요. 특이점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지적 능력을 합한 것보다는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옵니다. 한 번 더 꺾여 이게요. 그래서 몇 살이 됐냐? 120세 시대가 됩니다. 이게 2050년인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때까지 살아 계실 거예요. 자, 평균 연령 31대 있잖아요. 80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럼 평균 연령이 120이다 그러면은 200까지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050년도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평균 연령이 이제 82세까지 왔잖아요. 그럼 건강 연령이 몇 세냐,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66세예요. 그럼 66세부터 82세까지는 아파서 산다. 아프면서 이제 요양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책들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은 하버드 유명한 교수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영노아도 나오고 노아의 역행도 나오고 우리가 주민등록상 나이는 자꾸만 이제 먹어가는데 몸은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0세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도 내가 30세 육체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동물 실험에서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다 살았구나 하면 안 돼요. 만약에 60대 같으면요. 사실은 지금까지 연습 게임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60년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계세요, 여러분들. 뭐가 갖춰져야 돼? 앞으로 60년을 내가 살려면 첫 번째 건강이 따라가야 되고 경제적인 게 따라가야 되고 또 일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자, 구글 아시죠, 다들? 구글에서는 지금 불멸을 죽지 않는 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하버드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유전자 이쪽에 마지막에 이제 유전자 말단에 그 텔로미어라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자꾸만. 이 방법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과 결합하여 사이보그가 되는 방법.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전기자동차 테슬라. 근데 대부분 일론 머스크라면 다들 전기자동차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주 사업은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쪽이에요. 그리고선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2개가 하나가 스타링크고 하나가 뉴럴링크. 스타링크라는 건 뭐냐면은 우주에다가 지금 인공위성을 몇 개를 띄워놨는지 아세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현재 4,000개를 띄워놨어요. 우주에다가.
근데 그걸 몇 년 안에 지금 4만 개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지금 엉망이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모든 좌표를 다 주는 거예요. 그 4,000개 저기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뉴럴링크는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몇 달 전에 우리 인공지능 잠깐만 멈추자 개발을 너무 두렵다. 막 엄살을 부렸어요. 아무도 말 안 듣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무섭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 뇌에다가 칩을 심어야 된다. 인공지능하고선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재래식 인간이에요. 우리가. 칩을 심은 인간들하고 우리하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걸 누가 총괄을 하느냐, 통제를 하느냐.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4만 개 인공위성에서 칩 심은 인간들을 전부 다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로봇가 그냥 돼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 하버드에서 젊어지는 기술을 성공을 했어요, 이미. 불로장수의 시대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존 수명과 건강 수명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이 개념이 없으면은 그렇게 저렇게 돼요. 수십 년 동안. 자, 현대의학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병원 가서 뭐 하고 있느냐? 자, 낭중지추라는 말 잘 아시죠? 주머니 속에 송곳. 숨기고 있어도 결국에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료계에서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그게 튀어나와요. 지금 뭐가 튀어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게.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건 항암 치료는 사기다.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의사들이 왜 이런 책을 자꾸 쓸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면 의사 옆에서 이 사람들 그냥 안 놔두죠. 이런 책들. 의료가 병을 만든다. 약 먹으면 안 된다.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의사들이 다 쓴 책들이에요. 건강한 병과 약을 버려요. 자, 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책들의 책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현대의 90% 백해무익한 살인 의료다. 의사가 이렇게 씁니다. 의사들이.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요즘요 의료보험 좋다고 해서 막 병원 쇼핑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장소가 아니라 병을 만드는 장소다. 절대로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약을 처방받지 마라 의사한테. 세 종류 이상 약을 먹지 마라. 약으로 낫는 병은 없다. 자, 암이라고 듣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악화시킨다. 암 선고가 암 증가의 최대 원인이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암은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무슨 대장암, 뭐 간암 뭐 이랬잖아요. 국소 질환이 아니에요. 암은 전신 질환입니다. 전신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에서는 자연 살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청소를 하거든요. 생긴 것들을. 근데 자연 살상세포가 이게 작용을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우리 몸에는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율신경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걸 나도 모르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심박동을 뛰게 하고 이게 내 뛰라고 그래 뛰고 조절 못 하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하는데 거기에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자 쉽게 얘기할게요. 긴장신경과 안정신경. 그러니까 내가 긴장을 했을 때 작동하는 신경이 있고 안정이 됐을 때 작동하는 신경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됐을 때 작동하는 게 NK셀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방금 얘기한 살상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것들은 언제 작동을 한다? 안정상태에서 작동을 한다. 내가 휴식을 취할 때. 그럼 내가 제대로 휴식을 못 취하면 어떻게 돼? 암세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게 지금 한 30년 전만 해도
에이즈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다 죽는 것처럼. 지금 에이즈 주변에 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료계가 만들어내는 이게 지금 공갈이 우선 공포예요, 이게 전부 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에이즈 환자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에이즈 환자가 왔었거든요. 오면은 흑인들 오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덜덜덜덜덜.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 사람이 떨면은 내모에 있는 면역 기전이 작동을 할 겁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암 선고 딱 받는 그 순간에 있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암 치료가 무서운 것이다. 자 보세요. 암 치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항암 치료. 그죠? 두 번째 방사선. 그 다음에 수술.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을 안정을 시킬까요? 우리 몸에 긴장을 시킬까요? 이걸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 몸은 암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치료 시작하면 머리털 다 빠지고, 예? 암이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만약에 암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암이 어떻게 죽여요? 만약에 있잖아요. 뭐가 크게 생기면 막아가지고서 우리가 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놔둬야 돼 이거요. 암 환자들 마지막에 죽는 건 뭐냐면은 악액질이라는 걸로 죽어요. 그거는 극도의 영양실종. 말라비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암 사망의 80%는 암 치료로 죽는다. 이게 지금 앞에 의사들이 다 쓴 겁니다. 암 건진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곤도 맞고 돌아가는 의사는 자기 아버지도 암 전문의이고 자기도 암 전문의예요. 수술만 받지 않아 피곤하게 죽습니다. 한 번의 CT 촬영으로도 바람이 위험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의료계에서 지금 통계를 낸 거 보면은 생존 기간 중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발표가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강의 제대로 듣고 가시면 절대로 암은 안 생깁니다. 믿어보세요. 자, 칼이 들어가면 암이 날 된다. 이러한 증상들이 의사가 처음에 해준 약 때문에 환자는 죽을 때 말기암 진단받은 사람들이요. 자, 병원에서 자, 수술하자고 개복을 딱 했어요. 배를 갈랐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거든. 야, 그냥 덮어.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암이 다 빠져.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덮어. 이런 사람들이요. 산에 들어가가지고선 살아서 내려와요. 그리고 암세포가 완전히 다 없어졌어. 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수술 안 하고 약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있잖아요. 당신 몇 개월이다. 시한부 몇 개월이다 하는 거 있죠. 의사들이 시킨 대로 하면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방사선하고 수술하고 약물. 응?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의사들이 자꾸 생겨날까? 현대의학 무엇이 문제인가? 자, 이게 딱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빙산. 현대의학에서 알고 있는 거는 질병에 대해서 이게 빙산의 일부분이다. 나머지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헬스케어 프로블렘이 지금 첫 번째 얘기죠. 만성질환 현대의학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은 만성염증이다. 염증 아시죠? 그죠? 염증. 이렇게 이제 빨개지고 붓고 열나고 아프고 홍종, 열통. 이게 이제 염증인데, 자, 아까 있잖아. 그렇게 빨갛게 붓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런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 그러면은 내 몸에 어딘가 만성염증이 있구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성염증이 오래되면 암으로 가요. 자, 현대에서는 염증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여기 그림처럼 내 몸에 뭐가 좀 찔렸어요. 그리고 밑에 세균들이 잔뜩 들어왔어요. 이게 염증의 원인이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감염이다. 감염. 세균이 들어오든지 뭐 곰팡이가 들어오든지 하여튼 감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80% 이상의 만성질환은 감염 원인이 없다. 이 스크리닝 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염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그림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포는 다 아시죠? 세포.
우리 몸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제 동그란 게 세포예요. 근데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뭐든지 있으면 공도 있으면 껍질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포 막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찔리잖아요. 찔리면은 아까처럼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홍종열 통해 가지고 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세포막이 떨어져 나와요. 우리 뭐 찔려가지고 손상을 받으면은 그러면 그게 떨어져 나온 게 뭐냐면은 도주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염증 물질로. 그거를 우리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기니까 외우실 필요 없고 아 내가 세포 손상을 받으면은 그게 염증 물질이 되는구나, 통증 물질이 되는구나.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건 기억하시겠어요? 내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은 그 세포 껍데기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게 염증 물질이 된다. 자 보시자고요. 세포막이 손상이 되면은 이게 이제 통증 물질이 되고 그 다음에 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게 뇌로 가서 이제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통증에 대한 현대의학적 접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자, 여기에 스테로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뼈 주사 받는 거. 아스피린, 타이레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 차단.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약물. 결국에 이제 마약류 같은 걸 이제 쓰게 되는데 현대의학에서 지금 접근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세포막 손상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 지금 접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포막이 손상이 되면 그때부터 통증 물질,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접근이 있는데 그 전에 세포막 손상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접근이 없어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자, 근데 찾아보면 이런 우리가 찔린 적도 없고 감염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통증이 생기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날씨가 차가워지면은 통증이 생겨요. 몸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통증 생겨요. 두통. 그 다음에 날씨 흐려져도 통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일체 몰라. 이것들이 어떻게 세포막을 손상시키는지. 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선 두통이 옵니다. 두통이 오는데 이때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먹으면은 나아요. 그렇다면은 뭐냐면은 세포막이 손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날씨 흐린데 세포막이 왜 손상이 될까? 차가워지면 왜 손상? 스트레스 받으면 왜 손상?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해서 답을 얻었어요. 얻었고 그거를 제가 미국에다가도 지금 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현대의학은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감염원이나 지금 아까처럼 상처되는 거 있잖아요. 물리화학적 자극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냐? 병의 원인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따라서 인체가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우리 몸을 바꾸려고 그래요. 인체를. 외부 환경을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떼내고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투입을 해요. 조금 전에는 면역이 약해서 병이 생긴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또 넣어요. 자, 병이 생기는 인체 조직을 제거하자 이래가지고 온갖 걸 다 지금 잘라냅니다. 자, 여기 용중 제어도 들어가 있죠. 자, 현대의학의 국소병리학. 우리가 자 정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정소라고 그래요. 그죠? 난자를 만들어내는 건 난소, 병을 만들어내는 건 병소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 리진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의학은 저거를 병소를 제거하면 병이 다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저거만 잘라내면은 끝이에요. 저거를 만들어내는 원인에 대한 접근이 없어요. 자,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이 병소고 맹장은 맹장이 병소예요. 여기까지 주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제왕절개 수술하죠. 수술 끝나고 나서 의사가 그래요. 사모님 서비스 하나 해드렸다고. 뭐 해주셨어요? 그럼 맹장 떼드렸어요. 아무 이상도 없는 맹장을 떼주면 맹장이 없으면 맹장염이 안 생긴다는 게
그게 현대의학적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자,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네이버 들어가지고 바로 검색을 해보세요. 담낭염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딱 정해놓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치료는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담낭을 잘라내버리면 담낭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적 접근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지금 있죠. 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내 장기 적출 당하고 우선 그러고 나가지고 의사한테 인사하고 나와요. 감사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척추를 통한 담낭염의 새로운 접근. 우리 등에 척추에 이 보면 옆으로 이 신경이 지나 척추가 약간 뒤틀려 가지고요. 그 신경을 누르면은 그 신경이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은 담낭에서 이게 담즙이 빠져나오는 괄약근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확 조여버려요. 그러면 담즙이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염증 세균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이거를 척추를 잘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게 이런 걸 가르쳐요. 이제 약 1개월 정도 치료하면은 이게 괄약근이 열려가지고서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제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서 이런 접근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생기면 잘라내서요, 지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여러 가지 하잖아요. 수기법들을. 저거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제 건강 관리하거든요. 제가 깎아가지고 등에다 놓고서 굴리면은 그냥 척추가 잡힙니다. 이게 둘 굴리면 우두둑해요. 그냥 가서 뭐 카이로프탁 받을 필요가 없어 이거. 자 보십시오. 암이나 만성질환의 발병 요인은 의사들이 손을 대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거밖에 안 돼. 25%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저것도 많이 불려놓은 거야. 저것도 안 돼. 나머지는 뭐냐? 환경 요인이에요. 환경과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의사들이 약을 먹이고 있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 지금 75% 이거를 가져오겠다. 내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몽을 해가지고선 하겠다는 겁니다. 자, 헬스케어가 크게 두 방향이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님도 이거를 강과를 하셨어요. 뭐냐 모르시니까 그분도. 치료 쪽이 있고 나머지 치유가 있는데 치료는요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 환경성이나 영양성, 신경성 같은 경우에. 이거를 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고 있어요, 다들. 자, 몰라서 그래, 다들. 무지해서. 방금 에디슨이 세상에 전기라는 걸 처음에 개발한 분인데 참 이분이 이걸 어떻게 미리 내다봤을까? 난 참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분이. 자, 치유라는 개념. 그럼 감염이 염증의 주 원인이 아니면 뭐가 염증의 원인인가? 이거 모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분자생물하고 해서 분석을 한 결과 답을 얻었어요. 뭐냐면은 그래서 이 이론을 제가 미국의 아마존에다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누구라도 보라고. 혈관 수축이 만성염증의 근본이다. 혈관이 수축이 되면은 염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가 혈관을 수축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건강에는 뭐가 좋아요? 이거 드셔요? 이게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자 여기 보세요. 기압이 떨어져도 있잖아요. 기압이 떨어져도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날씨 흐린 날 저기압일 때 그 날씨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우리가 저거를 텐션 풀이라고 그래요. 긴장한 요소들이 이제 혈관 수축 요소들이 같이 모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이 어느 일정 저기가 넘어가면은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써놨잖아요. 체온 저하돼도 통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렇지? 흐린 날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 돼요. 내가 날씨 흐린 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이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요인을 없애고 이게 같이 가져야 돼요.
합시다. 자, 이거는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분자생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되고. 그래서 치유 원칙이 있는데요. 급직치표 완직치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급하면은 증상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오래된 병들은 근본을 이제 치유해라 이런 건데 보십시오. 급성기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병원 가가지고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넘어가지고선 만성기잖아요. 가가지고선 자, 몇 달 후서 오세요. 약 잘 드시고 오세요 하면 이미 이거는 만성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통증 물질 배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염증 물질을 배출을 하고, 두 번째는 염증 물질을 만들지 말아야 돼. 그러면 혈관을 수축시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통증 물질을 배출을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는 하수도가 있거든요. 림프라고, 임파라고 그러죠, 그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그걸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잉크 스포이더, 잉크 빨아듯이 쭉 빨아들여요. 그래서 통증이 바로 없어져, 즉시.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긴장 완화, 정신적으로. 두 번째는 호흡, 심호흡, 깊은 호흡. 세 번째는 보행 운동, 걸어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하면 통증은 바로 사라집니다. 이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자, 이런 분들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면보다 갑자기 허리가 통증이 오는데 너무 아파. 그러고선 막 쿵쿵쿵거리고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나한테 통증이 왔다. 내 전신의 힘을 다 빼세요. 쭉 다 빼세요. 절대로 긴장하지 마시고. 근데 일단 통증이 오면 긴장부터 해요. 아이고 나 이거 허리 뭐 망가졌나 보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힘 쭉 빼세요. 쭉 빼시고서 심호흡 쭉 하세요. 그리고선 싹 가라앉아요. 그럼 괜찮아요. 자,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우리가 걷기 효과는 다들 아시죠, 그죠? 우리 국민체육 1위가 걷기 운동이에요. 56.7%.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걷기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들 두 발로 걷잖아요. 지금 외국에서는 네 발로 걸어요, 전부 다. 저걸 노르딕 폴워크라고 하는데, 스틱 짚고,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걷든지 뛰든지 하면 우리의 50%의 근육밖에 안 씁니다. 근데 네 발로 걸으면 90%를 써요. 이 건강상 이 비교가 되겠어요, 서로?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이 다들 네 발로 걷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조건이 뭐야? 이게 스퀘어 짚고 걸으려면은 바닥 환경이 제공이 돼야 돼. 푹푹 꽂고 걸어야 되거든. 그러면 눈이나 모래나 저기 잔디 같은 데서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포장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 발로 어디서든지 걸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개발을 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차고선 네 발로 걷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걷는 거거든요. 네 발로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그래서 네 발로 걸으면 어떤 효과들이 있느냐? 중국대학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두 발로 걷는다고 네 발로 걷는다고 진짜 이 등 뒤쪽의 근육들에 미친 영향이 8배예요. 8배인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등 뒤쪽에 근육들 있잖아요. 그 근육에서 우리 자율신경들 아까 얘기한 게 다 빠져나가요. 내장을 다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다 침을 찔렀어요, 등에다가. 근데 이게 순환이 8배가 증가를 하니까 일반 보행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몸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아령이나 물병 들고 걷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다르냐.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있잖아요. 만약에 어깨 통증이 있으면 더 악화시켜요. 어깨 관절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러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암호커 같은 경우에는 어깨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없고 팔만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육 운동만. 자, 약보다 음식이고 음식보다 걷는 것이 우선이다. 허준 선생이 하신 말씀. 약보보다 식보가 우선이고 식보보다 행보가 더 중요하다. 자, 이제 지금부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3가지 3R. 자, 긴장을 풀고 심호흡하고 걸어라. 그거는 우리가 증상을 없애주는 거고 근본 원인을 없애주는 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통증 물질을 만들지 말라. 염증을 만들지 말라. 7가지 조건인데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글자가 레인보우가 되더라고요. 무지개 아시죠? 레인보우.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휴식. 아프면 제일 첫 번째는 통증은 싫어하는 신호예요. 우리가 휴식을 취해줘. 아시겠죠? 이게 내용을? 그래 우리가 긴장도가 떨어져야지 통증이 사라져, 염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방금 코로나나 암세포 등을 청소하는 NK세포나 림프의 경우에 몸과 마음이 안정 상태에 있을 때 이게 활성화된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고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히포크라테스 그 얘기했었어요. First do not harm. 뭐냐면은 첫 번째 건강으로 해서 쓰는 건 나쁜 거부터 안 하는 거다. 나쁜 거. 그래서 뭘 안 해야 되는지. 우리가 원시 상태에서는요. 추울 때 옷 입고 그 다음에 더울 때 그늘 가고 하는 게 우리 항상성을 지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환경이 우리 몸에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런 나쁜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긴장이에요. 긴장. 그래서 긴장이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 아까 혈관 수축되면 병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뭘 해야 되냐? 전신적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여기 밑에 보면 8번에 종합감기약 드시지 말라고 되어 있죠. 저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성분이 여러분 마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마황? 마황에서 추출한 게 에페드린이라는 건데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를 슈도 에페드린. 그러니까 슈도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슈도 에페드린인데 그거를 이제 약사들이나 의사들은 슈다페린 그래요. 근데 이게 들어가잖아요. 교감신경을 쫙 올려줘요. 그게 발한제거든. 땀나게 하는 거. 근데 그게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이제 질질 끌고 가요. 감기를.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멀리해라. 뭐라고 했어요? 명상과 절제. 명상이 뭔지는 아시죠? 명상은 명자가 저게 어두울 명자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두운 곳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든가 명상. 그 다음에 절제. 성생활 절제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또 무식한 의사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규칙적인 성생활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성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오르가즘이라는 걸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변형된 통증이에요. 그거 왜 자꾸 하느냐. 자, 일반론을 경계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에요? 건강식품이라는 거죠, 다들. 주사는 거 아니에요? 유제품들 많이 먹고, 토마토 먹고. 근데 저는 이거 계속 먹으면 죽어요, 저는요. 옛날에 저거 좋다고 해서 모르고서 마구 먹었는데 저걸 끊고 나서 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자, 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가시거든요. 대회 가셔가지고선 녹십자에 전화를 하세요. 녹십자에 전화하셔가지고 나는 대전 동구에 산다. 우리 집 근처에 병원 중에 내가 알러지 검사, 지연형 알러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가서 받으세요. 그러면은 8, 90가지 음식물을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선 나한테 맞지 않는 걸 찾아줘요. 알러지라는 건 뭐냐면요, 내 몸에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즉시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테스트 해가지고서 안 괜찮네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지연형 내 몸속에 이게 남아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검사하고 나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거 꼭 하셔야 돼. 25만 원인가 그런데 이거 하시고 나가지고 내 평소에 뭐 과민성 대장염 그런 병 없어요.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녹십자에 전화하셔가지고선 그 병원 알아보셔가지고 검사 받으세요. 그건 내 평생 뭔가를 갖고 가는 거니까. 자, 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 가공식품.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합성 첨가물 식품에 들어가는 게 10,000가지가 넘어요. 10,000종. 그리고 일반인은 저거를 연간 6kg을 먹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드시는 줄 몰랐죠? 6kg을 해요. 소고기 10근이잖아. 그거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은 500kg. 그러면은 가마니로 6가마니가 넘잖아요, 저게. 그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독이에요, 지금요. 근데 자,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식품 뒤에 있잖아요. 식품 첨가물들은 깨알같이 써놔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염지제라는 거 이거 좀 아셔야 돼요. 혹시 치킨 가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후라이드 치킨이고 전부 다 치킨가게 파는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주사기로 저렇게 약물을 찔러 넣어요, 전부 다. 모든 합성 첨가물 다 들어가 있어, 저기 보면은. 근데 이거를 왜 집어넣냐면은 옛날에는 이 지금 영어로 큐어링이라고 돼 있잖아요. 큐어링은 뭐냐면 치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뭐를 치료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냉장 보관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소금에 절이는 거 염장밖에 없었는데 고기를 염장에 절여놓으면 짜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훈제가 있었는데 그을려도 결국에는 이게 썩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훈제 제품을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짠맛을 못 느끼는 염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순간에 입에서는 많이 못 느끼지만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염농도가 확 높아지니까 바로 콜라가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 매출도 같이 일어나요. 치킨 먹으면서 콜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부패 방지용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왜 쓰느냐 이거를. 이게 치킨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 조직을 녹여내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을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찔러 놓을 것 같으면 닭고기 가슴살 씹어도 퍽퍽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상술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 근육도 닭고기 근육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저게 있잖아요. 사람 근육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 근육도 녹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허용치라는 거 얘들을 몇 밀리그램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딱 그 한 가지 있잖아요. 가공 그 저기 뭐야 첨가물만 먹으면은 근데 수십 가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양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캡사이신. 요즘은 고춧가루가요. 꼭 우리나라 있잖아요. 민족식품처럼 돼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고추 농가들도 들고 일어날 거고.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고춧가루 세계 섭취 1위고요.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위암 발생률에 비해서 몇 배인 줄 아세요? 10배예요. 미국보다. 왜 매워 죽겠다면서 매운 걸 자꾸 찾느냐? 자, 이 매운맛이라는 거는요, 맛이 아닙니다. 통증이에요. 자, 이게 캡사이신이잖아요. 고춧가루 캡사이신이 우리 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혀에는 통증을 느끼는 통각세포가 있어요. 그걸 다 파괴를 해버리거든. 파괴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맵다가 갈수록 점점 못 느끼는 거야. 이제 매운 거를 점점 더 무뎌지는 거지, 매운 거에 대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딱 있잖아. 완전히 고춧가루 끊어보세요.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매운 거 드셔보세요. 얼마나 매운지. 근데 자, 그러면은 매운 거를 왜 이렇게 먹을까? 다들. 그게 뭐냐면은 엔돌핀 때문에 그래요. 엔돌핀 아시죠? 엔도몰핀. 그러니까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운 걸 드신다는 거는 마약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엔돌핀의 그 강도가 일반 몰핀에 비해서 수백 배 강해요, 이게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제 진통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선 파괴가 되니까 나오면서 엔돌핀의 또 다른 역할이 뭐냐면은 뇌 쾌락 중추를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맛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변태 소유자들 있죠. 회초리를 맞으면서 자꾸 때려달라고 그러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우리 몸에다 위해 상황을 줄 것 같으면은 엔돌핀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박사님, 엔돌핀 박사님이 엔돌핀 뭐 엔돌핀 생활을 하고 뭐죠? 절대 안 해요. 우리 몸에서 위해가 나쁜 게 있을 때 나오는 게 엔돌핀이에요. 엔돌핀보다는 세로토닌,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까 성생활도 왜 제가 병행된 통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엔돌핀이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 몸이 나쁠 때, 그때 이게 진통 효과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그게 쾌락 중추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명상과 절제,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몸의 혈관은 수축이 돼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혹시 호우포노포노라고 들어보셨어요? 호우포노포노? 네. 그 하와이의 그 전통의 저기 그 사람들 일종의 이제 주문 같은 건데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정화가 돼요. 그래서 모든 병이 사라진다. 그래서 명상 어려운 거 할 것 없이 그냥 호흡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 자, 아이드 인네이트라는 건데 뭐냐면은 저건 인네이트란 말이 타고난 대로, 우리가 타고난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주제 파악을 하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원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아무런 문명이 없을 때 태어났을 때 인간이 갖던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게 건강의 첫 번째. 자,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과연 인간은 뭘 먹었을까? 우리가 참 잘못 배운 게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잡식동물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곡식들 있잖아요. 저게 과연 인간들 먹거리였겠어요? 옆에 저런 애들 먹거리죠. 쟤들은요, 우리 인간들하고는 기초대사율 자체가 틀려요, 저게.
저 체온이 40도가 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동상 걸리잖아요, 손에. 참새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손가락 집어넣었어요. 뜨거우니까. 그리고선 계속 반복 영농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렌지도 이제 8배를 먹어야지 옛날에 이제 그 영양소를. 자, 자연에서의 인간. 아인슈타인이 인류 건강과 생존을 위해 채식주의로 전환한 것이 없다. 우리는요, 인간 자체가 수렵을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는 채집을 해서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사람 손 생긴 걸 보세요. 따서 먹고, 캐서 먹고, 손으로. 이게 우리 먹거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시 인류가 있잖아요. 우리 원시 인류 두개국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송곳니가 없어요. 예? 육식을 하려면 송곳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 몸이란 거는 이가 육식이면은 우리 내장기관도 육식에 따라가야 되겠어요. 짧아요, 장이. 왜 육식 안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소화되고 나서 나중에 독소가 나와요.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근데 채식 동물들은 굉장히 장이 길잖아요. 자, 우리는 절대로 잡식 동물이 아니다. 채식, 특히 과식, 우리가 쉽게 따서 먹을 수 있는 과일들. 그리고 우리가 발이 4개인데, 다리가 4개인데, 걸어 다니니까는 하체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체를 같이 쓰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개발했다는 게 관절 질환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가 녹슬거나 아니면 닳거나. 무릎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닳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깨 같은 경우는 녹이 싫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양 부분은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우선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설명을 위해 오늘은 시간상 굳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을 강화시켜야 되고, 혈관이 약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된다. 자, 산소를 우리가 숨을 왜 쉬죠? 숨을 한번 산소 공급을 하려고, 그죠? 에너지 발생. 누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 산소를 넣으면 에너지가 발생하나요? 말씀들 해보세요. 산소를 넣으면 에너지가 발생해요? 피를 맑게 한다. 산소를 우리가 넣는 이유의 제일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한 대로 에너지예요. 유산소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세포인데, 세포 안에는 저런 소기관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이. 저걸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저게 뭐냐면 에너지 발전소예요. 저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있을 때 몇 개가 나오냐면 36개가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산소가 없으면 2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에너지가 안 나오면서 뭐가 나오느냐? 젖산이 생겨요. 젖산 아시죠? 젖산이 생기는데, 젖산이 생기면 우리 몸이 산성화 될까요? 알칼리화 될까요? 산성화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몸이 산성화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가 좋아해요? 암세포.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산성화 환경이에요. 그러면 자,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순환 운동을 제대로 해서 있잖아요. 산소만 제대로 돌려주면은 암세포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순환 운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도수치료하니까요. 어디 가서 막 목 꺾고 이러는 게 도수치료인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이 젊은 아가씨인데 카이로프락틱 가가지고선 치료 중에 우두둑 소리 들은 후에 의식을 잃었어요. 정신마비가 왔고,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는 도대체가 보면은 요즘 목욕탕 가도 목을 두두둑 꺾고, 추다받는 데 가도 두두둑, 도수도 두두둑 하는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직사해요, 잘못하면은. 자, 우리가 목의 동맥이라는 거는요, 우리 목 옆에 이게 있는 동맥이 있잖아요. 이거는 경동맥이고,
목에는 다른 동맥이 있어요. 여기 추골동맥이라고 그래요. 목뼈 안에, 목뼈 안에 있는 이 동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혈관이 경화되어 있다가 아까 그 오스테오파이트가 이렇게 생겼다가 돌리는 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얘들 카이로프라틱 하는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1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생길까 뭐 어쩌고 그러는데 엄청난 숫자예요. 10만 명에 한 명이 생기면은 절대로 어디 가서 뭐 꺾지 마세요, 그렇게. 목을 꼭 꺾어야지 교정이 되나요? 아니거든.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선 수술 굴리세요. 등도 그렇고. 자, 이거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에 비해 의료사고로 죽는 게 10배가 많아요. 근데 의료사고로 죽으면 저 하소연도 못해요. 의사들하고 싸워가지고선. 우리나라는 통계도 없어, 지금. 이게 현대에서는 감염이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염지에?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데, 사노 박사라고. 통증은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모든 척추 수술은 위약 효과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탕주우선 약이라고 먹으면 배 아픈 거 낫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다, 이거, 이 양반.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또 난리가 났지, 이 양반한테. 허준 선생. 사람이 마음을 다스려야 병이 낫는데 증상만 다스리고 그 시기에 벌써 이 내용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 의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염증은 다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인보우 7가지 중에서 그런 환경적인 것들은 없던 시대였어요. 그때 대부분 마음에서 많이 왔는데 지금은 환경적인 걸 반드시 봐줘야 된다. 먹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죠? 프리초프 카프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양의 지혜가 미래를 밝힌다.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64 유전 암호인데 그 앞에 유니버셜이 붙어요. 우주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맘모스까지 전부 다 64개의 유전 암호가 우리 DNA를 만드는 거예요. 저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저게요. 우리 인문학 하시는 선생님도 잘 보세요. 자, 주역 64개예요. 주역 64개하고 64개 유전 암호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전암호라는 건 우리가 100년밖에 안 됐어요. 알아낸 게. 근데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우주의 원리를 딱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의 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보고선 동양에 대해서 놀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질량이 물질이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음양이론하고 똑같아요. 음양이론에서 소장평행, 이번에 소장평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상 그 평형을 이루는데 음소양장이라고 그래가지고선 물질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5번에 음양전화,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바뀐다. 이게. 아인슈타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이걸 다. 그다음에 여러분 바이오 피드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오 피드백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일정한 조건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항상성이라는 건데 A에서부터 쭉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D라는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 만들어지면은 A가 B로 가는 거를 딱 억제를 해요. 그래 더 이상 안 만들어지게. 이게 동양의학의 상생상극 이론하고 똑같아요. 한없이 퍼주는 상생이라는 것은 집에서 어머니 같은 역할이에요. 그냥 자식한테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퍼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들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가 거기서 꾸짖는 거예요. 그게 상극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이게 불교의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사물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게 우리가 철학적인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철학이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양자역. 물질은 관찰에 의해 만들어진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건데 이게 이중 실리시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틈을 만들어 놓고선 전자총을 쏘잖아요. 쏘면은 우리 생각에는 원래 이 밑에처럼 해가지고선 그 두 줄만 그림자가 이렇게 쭉 생겨야 되는데 위에 보면은 그림자가 여러 개 생겨요. 이렇게 쭉 줄이. 저건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양자역학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과학자는 아직 아무도 없어요. 현상이 이렇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있잖아요. 세상 만물이 모두 그냥 파동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로.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그게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입자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선생님 바라보고 있는데 선생님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서면은 이분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거는. 근데 이게 일체 유심주예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 3R이 뭐라고 그러셨죠? 릴렉세이션, 긴장 완화. 두 번째 R, 호흡, 레스피레이션. 세 번째 R, 걷자. 걷자. 이거 항상 있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통증이 즉시 사라진다.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R자는 뭐예요? 첫 번째 레스트, 휴식. 그죠? A는 어보이던스, 유해 환경을 회피하라. 그 다음에 긍정적 사고태를 가지라. 그 다음에 I, 인네이트, 주제 파악을 하자. 우리 인간은 잡식동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뉴트리션. 그 다음에 블러드, 옥시전. 그 다음에 웜샌드, 워러. 그래서 그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거기 하나 드렸잖아요. 조그만 거, 카드 지갑. 그 안에다가 제가 직접 저기 프린트 해가지고서 그 코팅해서 넣어놨는데, 자, 오늘 정식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참 그동안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